동기부여 결의 풀어보는 전부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요청이셔서 전동차 제작 및 특수 전원장치 제작을 하는 다원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다원시스는 1996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 특수 전원장치, 제어장비, 전동차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플라즈마 전원장치, 유도가열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10년 9월에 매매가 개시가 되면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박선순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20.2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다원인베스터, 다원넥스트, 그리고 다원 HMB 등이 있고요. 다원넥스트는 철도 차량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특수전원사업부문, 그리고 전자유도가열사업부문, 그리고 철도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 특수전원사업부문에는 핵융합 전원장치, 그리고 플라즈마 사업부문, 그리고 태양광 CVD 전원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핵융합 전원장치 부분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최종 수요처고, 그전에는 포스코 ICT 등을 통해서 납품이 되었는데 직접 공급 계약을 해서 체결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당사 이외에, 그리고 다원시스 이외에는 관련 핵융합 전원장치를 납품하는 회사는 없다. 그래서 독점을 이루고 있는 회사이고, 보시면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사업 부문을 보면 탈황 탈질용 전원장치, 그리고 LCD 공정 등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세정 전원장치, 플라즈마 소각 전원장치 등을 납품을 하고 있고, 탈황 탈질 및 소각용 플라즈마 설비는 설치된 설비의 경우 거의 모두 아마 다원시스의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LCD 세정 장비용 전원장치도 시장 주물의 대부분이 다원시스의 장비가 장착이 되었을 것이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AP 플라즈마 장비를 이야기하고요. 홈페이지에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CVD 전원장치는 태양광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 납품을 하는 것인데, 국내 경쟁업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다원시스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이고 ABB 등 그 외국 글로벌 기업이 당사의 경쟁 상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자유도 가열 사업 부문은 대형 철강 기업, 포스코 등의 대형 철강 기업의 매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경쟁 기업으로는 외국 기업인 한국인닥타섬과, 그리고 국내에는 피에스텍이, 그리고 다원시스, 이렇게 세 회사가 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분은 국내에는 소수의 회사, 즉 현대로템 등 소수의 회사가 있고, 2015년에 다원시스가 진입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을 보시면 의료 및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OLED 증착,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현재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의료 부분에 보면 제일 밑에 관계기업 다원 메닥스를 통해서 중성자 암치료기 BNCT, 소중성자 포획치료기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가열 시스템이고, 철도 차량, 그리고 전동차용 전원장치 공조 사업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시면 제품 매출, 자, 핵융합, 플라즈마, 전동차, 정료기 외 기타인데, 앞서의 구분을 보시면 전동차 부분과 특수 전원장치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전동차 부분이 81.2%를 가장 크고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2020년 3분기까지인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부분이 1.4%, 플라즈마 부분이 6.3%, 그리고 정료기 외 기타 부분이 11.2%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동차 외에는 핵융합도 해마다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마는 약간 상승이나 본업을 유지를 하는 정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정료기 외 기타 부분도 거의 변동이 없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증을 하고 있는 매출은 결국 전동차 부분이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나눠보면 내수가 89%, 그리고 수출이 11%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영업 부문별 경영성과를 분기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전동차 부문과 그리고 특수전원장치 부분, 투자자문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전동차 부문의 매출이 1543억, 그리고 특수전원장치 부분이 357억이고요. 여기 이제 영업이익 부분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을 나누면 전동차 부분이 7.2%, 그리고 특수전원장치가 5.8%, 투자자문 부분은 거의 없고 합쳐서 6.6%의 현재 2020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 전 이제 2019년 3분기를 보면 특수전원장치의 매출이 조금 더 컸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10.6%, 매출이 올라오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동차 부분은 계속 이제 매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전원장치 부분에 자산이 1512억인데 매출이 357억, 3분기까지긴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자산 대비 매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자산의 효율이 낮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먼저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보시면 매출액이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2015년 3분기 때 전동차 차체 매출이 발생을 시작하면서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은 최근 들어서까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2015년 3월 기사인데 국내 지하철 전동차 독점 체제 깨졌다 이러면서 현대 로템이 독점을 하고 있던 것이 2015년에 이제 다원시스와 관계회사가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동차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주했던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이제 2020년 1분기, 2분기가 크게 증가를 했다가 다시 2020년 3분기에는 또 조금 주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주잔고를 가지고 매출액과 한번 비교를 해서 나타내 봤는데, 수주잔고는 보시면 빨간색이고요. 2018년까지 좀 주춤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수주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3분기 수주잔고가 1조 173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018년 3분기 때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 2460억 그리고 1400억 등의 큰 수주잔고가 있었고, 이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제법 깁니다. 3년에서 5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매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시면,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뭐 5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절성을 그렇게 특별히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은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보면 크게 전년 동기 대비 또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GPM이 한 30% 중반 40% 정도를 나타내다가 2016년경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때는 전동차 차체의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GPM, 매출액 총이익률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사를 하나 따져봤는데 2017년 7월에 나온 기사인데, 전동차 경쟁 입찰 시대 본격화, 기업은 죽을 맛, 서울시는 반색,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어도 이제 수주 단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GPM,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 자체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판관비를 보시면 20% 초반대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판관 비율도 어느 정도 10% 정도 다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OPM,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10%대 중반대까지 형성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5%에서 7%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있고 매출액이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ROE 같은 경우 하늘색 선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전까지 ROE가 10%대 초반,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2%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 ROE가 상당히 낮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ROE가 계속 꾸준히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높을 때가 58% 그리고 48%, 최근에는 48%까지 떨어집니다. 결국은 자산 대비 매출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를 내서 부채비율이 증가를 하지만 ROE를 증가시키는 데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 되어 있고, 결국은 자산이 증가를 한 만큼 회사의 매출이 아직은 그 정도까지 증가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아까 매출도 계속 늘었지만 결국은 자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이 자산은 결국은 자본이 증가한 것, 자본이 주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가를 한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부채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부채도 많이 증가해서 자산이 많이 증가했지만 앞쪽에 아래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 좀 낮은 편.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때 2015년에 현대로템이 독점을 깨면서 전동차체 시장에 진출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은 상황. 최근 들어서 이제 향후 미래 산업들이 좀 부각되면서 시가총액이 증가를 해서 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5,453억까지 시가총액이 증가를 해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BR, PER, PFC 하는데 PBR 앞쪽에서 보셨겠지만 한때 8.2까지 회사가 전동차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8.2까지 증가를 했다가 그 이후로 시가총액이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 최근 들어 주가 조금 올라서 2.5 정도까지 PBR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ER은 항상 보시면 거의 40에서 100 밴드를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에 비해서 항상 주가는 높은 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주목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약간의 고평가 상태로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PFC라는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주가의 비율인데요. 2019년 상반기까지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되는 적이 없다가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회사의 현금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 그러니까 PER은 상당히 높은 편, 그리고 PFCR은 어느 정도 최근에는 합리적인 주가 수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지속될 것인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의 채권 회전 일수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 일수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 일수나 재고자산 회전 일수가 좋지 않은 증가라는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채화 재고를 떨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대손 충당을 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인데 다운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한때 311까지 갔다. 이것이 왜냐하면 수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해도 채권 회수가 빨리 안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110일까지 감소를 했고 재고자산 회전은 169일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42일까지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번 2020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기타 유동자산 부분의 선급금,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주는 돈이 284억 정도고요. 그리고 선수금, 그러니까 수주를 해서 먼저 선수금을 받는 것이 현재 1398억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회사가 현금을 이제 어느 정도 돌리는 데는 최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로는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 기타 투자, 그리고 재무 현금, 유무형 자산 투자, 캐펙스, 그리고 프리캐시플로 영업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현금 회사의 영업 현금이 영업으로 도는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재무 현금 흐름 계속 돈을 가지고 오거나 빌리게 됩니다. 유상증자 499억을 했었고요. 3호 12 발행 300억. 그리고 이번 주에 공시가 되었는데 유상증자를 713억을 4월 달에 할 것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현금이 잘 돌지 않으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빌려오는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발생이 되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수금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죠.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한 번씩 나가기는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이 도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했던 것을 가끔씩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9년에 들어서 정읍공장 신축을 400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었고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들이 한때 큰 폭의 좀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면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돈을 이제 주주들에게 빌리거나 사무 시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 1000억, 1년 평균 1000억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읍공장 투자를 해서 캐펙스가 많아졌던 것,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18년 상반기까지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 좋지 않았던 것, 연평균 400억, 600억 정도까지 마이너스 나서 계속 재무현금으로 돈을 빌렸던 과정,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는 지금 또 과천신 사옥을 완공을 2023년까지 하겠다고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나타내 놨습니다. 그래서 700억 이상의 지금 증자를 하겠다고 또 공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흐름이 회사가 계속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최근에는 조금씩 돌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 아까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가져와서 회사가 다시 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과천 신사업까지 짓겠다고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배당 성향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실제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도 조금 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2월 10일 기준 5,453억이고 프리캐시플로우는 최근 들어서 괜찮은 편이지만 결국은 회사가 하겠다는 것은 신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해하고 있던 전동차 차체 판매, 그리고 플라즈마 사업, 그리고 핵융합 전원장치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라는 것,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PER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회사가 과연 수익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주주환원 정책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원시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